누구나 첫 경험이 있잖아요. 첫 키스의 추억이라든지. 저한테는 처음 코인을 만났을 때 이런 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2016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다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한 손에 골프채, 한 손에 방망이 들고 진짜 싹 다 폭락을 해가지고 모든 수익이 그냥 제로로 돌아갔어요. 사실상 마이너스 90%를 넘게 맞았어요. 그냥 손실본체로 끝난 거야. 너무 슬프죠?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농담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 기회에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 있는 발언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럼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한 자산이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경험을 했는데 당신이? 그럼 당신 뭐 재벌이야?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믿음을 갖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 가상화폐에 관련 사건도 많이 하고 가상화폐를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그런 것들이 다 경험에서 나온 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첫 경험이 있잖아요. 첫 키스의 추억이라든지. 저한테는 처음 코인을 만났을 때 이런 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2016년이었어요. 지금의 개념으로서의 가상화폐 이런 걸 처음 들은 게 경찰 생활할 때예요. 어느 날 경찰서에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인데 거주지가 강남이에요. 딱 봐도 부티가 나, 딱 사람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그러니까 코인 채굴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갈취를 당했다. 이 대표가 내 지갑을 들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코인 이름 다 기억나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이런 거였어요. 아 이거 선생님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런 거. 왜냐면 나는 그때 몰랐어요. 진짜 실체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전혀 모를 때니까 이거 선생님 사기당한 거라고 가상자산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그때 그 민원인 분께서 그러니까 고소인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니다. 이거 진짜 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더리움이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몇만 원. 저한테 그 채굴하는 그 회사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가 산 채굴기가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범죄수사팀에서 현장을 나가는 게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나갔어요. 사무실에서 딱 나갔는데 그 이더리움의 로고 있잖아요. 그 마른 목골 로고가 대문에 딱 붙여져 있는 거야.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채굴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채굴기. 어쨌든 수사는 했는데 피의자가 완전히 도주를 해가지고 검거는 못하고 제가 수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 아주머니께서 그걸 들고 있었다면 몇백억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무지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눈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지를 못했던 거지. 자, 그렇게 첫 번째 기회가 나왔는데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왔냐? 제 경찰대 동기가 결혼식이었는데 투자에 눈이 밝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뒤풀이 자리에서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래다. 이걸 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다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적금이나 들어. 부동산 해. 그랬어요. 우리들도 다. 그런데 그 친구 했던 얘기가 예전에 이제 지방청에서 사이버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 마약 수사를 같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거래가 사이버에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함정 수사를 위해서 코인을 사놨던 거야. 근데 그거를 묵혀놨더니 대박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수사 비용도로 한 사비를 터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해놨는데 그게 막 이게 폭등했으니까 대박이 났다. 그래서 도시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인데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 람보르기니 타고 퇴직했다. 지금 어디 팔라우 뭐 괌에 가 계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코인을 해야 된다. 단 한 명도 동의를 안 했어요. 야 주식도 위험한데 그건 진짜 다 날릴 수도 있어. 야 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달러를 제쳐? 그래서 안 샀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2017년도 정말 늦었죠 이미. 2017년도가 돼서야 코인원, 뭐 업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오는 거야. 막 돈을 많이 벌었다, 대박이 난다, 엄청난 시장이다. 그제서야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근데 이미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2017년도에 초에 한 달러 기준에 1,600불이었으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이었을 거야. 근데 이때도 비싸다 그랬어. 이때도. 왜냐면 그 전 16년도만 해도 하나에 80만 원이었거든요. 비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저도 휘말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 기억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월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그때 월급 240만 원, 250만 원 받을 때였으니까 한 뭐 3달치 월급 정도 과감하게 투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변동성이 엄청나니까 막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익절할 것 같아? 전혀. 저도 똑같았어요. 비트코인 수익률을 만족 못하니까 이제 알트코인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빠르잖아요. 아직 주목받지 못한 알트코인을 올라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야. 여러분 혹시 트론이라는 코인 아시나요? 그 코인이 국내에 처음 상장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에서 상장했어요. 상장 빔이 막 날뛸 때 상장되면 그냥 일주일 동안 몇 배,
나 상장가도 기억나요. 6원인가 그랬어 6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한번 맛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 트론을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이 코인네스트 거래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때 거래소들 사이에 문제가 됐었는데 벌집 계좌라고 해요. 벌집 계좌. 고객들이 원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시스템이 딱 잡혀가지고 어떤 원화를 저장하는 어떤 법인 계좌가 딱 있고 그게 계정별로 그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의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계좌를 여러 개를 나갔고 고객들한테 고유의 계좌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좌로 그냥 돈을 다 받았어요. 법인 계좌로.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이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 돼. 뭐 500만 원 입금하면 그 관리자가 보고 구한옥이 500만 원 넣네 하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입금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상장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입금 처리가 안 되는데 상장하니까 갑자기 취소된 거야. 6원이었는데 상장하자마자 9원이 됐어요. 그 다음날 10원이 된 거야. 3배입니다. 3배. 갑자기 이제 돈을 내가 매수를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손실 본 기분인 거야. 내가 이걸 넣었으면 3천만 원인데 이 거래소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코인네스트 본사를 찾아봤어요. 코인네스트 본사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그때 광화문에 살았는데 광화문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인네스트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내 돈 입금시켜달라고. 진짜 재밌는 건 저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 주소지에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가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있을 법한 장소가 아니야. 일반 상가에 그 2층에 옆에 이렇게 타이 마사지 중국집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막. 다 잔뜩 화가 나가지고 한 손에 골프채, 한 손에 방망이 들고 진짜 우연찮게 제가 딱 갔을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코인네스트 관계자 나와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인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입금시켜주겠다.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자 해서 그 투자자들 다 카페로 갔어요. 그렇게 제가 처리를 받고 났을 때 코인 가격이 30원인가 그래서 이미 5배 오른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알트코인 사면 오른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1,000만 원 더 투자한 거죠. 그게 코인네스트에서 256원까지 가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불타기를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이제 코인이 상장됐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다가 위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고 아무튼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는 트론이 그때 당시에 원하기 전에 600원 넘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언제까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이 철퇴를 내리기 전까지. 그때쯤 해가지고 경찰들한테도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 금지 공문이 내려올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팔았어야 됐어.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비트코인하고 트론이 좀 많이 있었어요. 몇 억이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야 지금 다 팔아야 돼 그런 거예요. 왜? 야 이건 너무 올랐어. 그리고 이거 심상치 않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박상기 빔이 있기 전이에요. 안 팔았어. 난 트론이 2,000원 갈 것 같았거든. 아파트를 사고 이제 차도 한 대 뽑고 좀 윤택하게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 무시하고 잤어요. 며칠 안 있다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고 폭락이 시작됐는데 비트코인 그리고 뭐 트론 이런 것들이 무한히 하락했고 업비트 뭐 빗썸 뭐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 싹 다 폭락을 해가지고 모든 수익이 그냥 제로로 돌아갔어. 사실상 마이너스 90%를 넘게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공문도 나왔잖아. 이제 경찰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손실 본 채로 끝난 거야. 너무 슬프죠. 그쯤 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법도 한데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지.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안 할 법도 한데 코로나 직전까지 크립토 윈터였어요. 이제 로스쿨 이제 들어가서 학비를 내야 돼. 선물하지.